그 해법을 못 찾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모든 거를 해결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한 시간을 두고서 노력하시다 보면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이 좋아지는 그런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어깨 통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여기 합곡이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 합곡이라고 하는 부분, 합곡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자, 엄지하고, 자, 엄지뼈를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갑니다. 그리고 검지뼈를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이 두 개가 만나는 요 지점을 합곡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보면 원을 제가 크게 했어요. 원을 크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한 점이 아니라는 거죠. 한 점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요 정도 잡아놓고 요 부위를 정말 강하게, 자, 이와 같이 강한 것을 가지고서, 자, 정말로 강하게 눌러줘야 돼요. 아주 강하게. 뭐 대충 몇 번 만져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연필 그 뒷부분에 그 지우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좀 앞에가 이렇게 좀 뾰족하게 튀어나온 게 좋습니다. 그 튀어나온 게 좋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문문칩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정말로 강하게 1분, 2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합곡이라고 하는 부분을 끝없이 공략을 해줘야 돼요. 이게 여기를 정말 이 합곡이라고 하는 부분을 끝없이 공략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냐면, 아니 내가 아픈 것이 어깨인데, 어깨 쪽인데 왜 합곡을 공략하냐라고 생각하는데, 자, 쉽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제가 심장을 손으로 꽉 잡은 다음에 확 잡아 당긴다 한번 가정 한번 해보자고요. 자, 심장을 확 잡아가지고 확 잡아 당겼습니다. 잡아 당기게 되면은 심장만 툭 떨어져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아니면은 심장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는 엄청나게 심장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는 힘줄도 함께 따라오겠습니까? 자, 제가 드린 말씀 이해 가실 거라고 봐요. 이게 내가 심장을 잡아가지고 확 잡아 뜯는다고 했을 때 심장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심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엄청나게 많은 혈관이라든가 혈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힘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연계되어서 딸려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시게 되면은 왜 어깨 통증을 이야기하는데 왜 느닷없이 합곡을 이야기하는지 이해하실 거라는 얘기죠. 자, 특히 합곡 같은 경우는 언제 좋냐면요, 이 중간 쪽에 아주 짓누르는 것 같은 통증, 이게 어깨를 막 짓누르고 너무너무 어깨가 무겁고 이렇게 축 처지게끔 하는 그런 통증이 있어요. 그런 통증을 제거할 때 합곡이 그렇게 좋습니다. 자, 합곡을 하게 되면은 뭐 단순하게 어깨 통증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간혹 가다가 이 합곡을 아주 강하게 자극을 했더니 이명이 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합곡을 아주 강하게, 합곡만을 강하게 자극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이명이 사라지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러면은 이명의 경우는 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귀의 문제가 아니라 귀로 가는 모든 어떤 핏줄이라든가 힘줄이라든가 혈점이 있을 텐데 그것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깨 통증이 있을 때, 자, 합곡이라는 부분을, 자,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강하게 어느 정도 최소한 10분 이상, 10분, 20분, 30분 이상을 계속해서 자극을 줘가지고 여기에서 통증을, 이쪽에 합곡에 있는 통증을 제거해 주게 되면요, 거짓말처럼 어깨에 있는 통증이 사라집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심장을 잡아가지고 확 빼게 되면은 심장만 따라 나오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심장하고 연관되어 있는 핏줄이라든가 혈점이라든가 힘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께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어깨에서 먼 곳, 심장에서 먼 데를 관리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가까운데 여기를 어깨를 열심히 주문다고 해가지고 그 통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잠시 시원하고 말아요. 하지만 합곡을 정말 집중 공략을 해주시게 되면은 거짓말처럼 그렇게 무거웠던 어깨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자, 이거 선을 한번 쭉 연결시켜 보게 되면은 합곡에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이어진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디로 이어지냐고, 어떤 점이냐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요렇게 해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은 이 라인을 따라가지고 그리고 여기 쏙 들어간 자리, 자, 이 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자리.
여기 보면은 손목에 움푹 들어간 자리가 나오거든요. 요 자리, 자, 이름 같은 거 알 필요 없어요. 요 자리를 집중 공략해 주세요. 특히 요 자리 같은 경우는 왜 중요하냐면요. 발목이 아플 때. 지금 이 손이 지금 왼손이거든요. 이 왼손을 손목을 이렇게 돌려주면서 손목을 돌릴 때 여기 딱 잡아놓고 이렇게 손목을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른쪽 발목이 아파가지고 잘 못 걷는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합곡에서 따라와가지고 손목 움푹 들어가는 이 부분을 관리해 주시게 되면은 거짓말처럼 오른쪽 발목이 아파서 그렇게 발목이 아파가지고 발을 딛기 어려웠던 분들 같은 경우에 거짓말처럼 발목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 발목 통증을 제거할 때 방법이 뭐냐면요.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잡고 손목을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발목 통증을 제거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디에서 통증을 제거한다? 예, 손목에서 잡습니다. 자, 손목. 자, 그러면 손목하고 발목, 반대쪽 발목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 발목이 아플 때는 왼쪽 손목을 하는 것이고, 왼쪽 발목이 아플 때는 오른쪽 손목을 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셨을 거라고 보고, 지금 우리 이 영상을 찍는 분이 어저께 밤새 드라마를 보느라고 잠을 못 자가지고 영상을 찍으라고 했더니 지금 졸고 계셔. 이거 보세요. 영상 똑바로 찍으셔야지. 자, 이 손목, 여기에서 발목 통증도 제거할 수 있고, 저는 지금 어깨 통증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의 주제는 어깨 통증입니다. 어깨 통증을 제거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말도 못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눌러보세요. 이렇게 선을 따라서 이렇게 눌러보시는 거야. 눌러보셔가지고 아픈 데가 나와. 그러면 그 아픈 데를 살짝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저는 보니까 여기가 아파요. 그러면 이 아픈 부위를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자, 풀어주게 되면요, 어깨가 그렇게 가벼워져요. 어깨가 아팠을 때, 어깨에 문제가 있었을 때 어깨를 주물러 가지고 되는 거였다면은, 자, 웬만한 사람들이 일정한 연령이 되게 되면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 되시는 분이 배우자 되시는 분을 주물러 준 경우도 있고, 배우자가 또 남편 되시는 분을 이렇게 주물러 준 경우도 있는데, 자, 어깨를 주물러 가지고 잠시 시원한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제가 합곡을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움푹 들어간 부분 설명드렸고, 가다 보니까 이 선을 따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픈 데가 나와요. 그래서 아픈 데를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아픈 데를 이렇게 풀어주세요. 자, 또 가다가 아픈 데가 있으면 나오면은 또 아픈 데를 풀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렇게 딱 접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주름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 주름에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쏙 들어가는 이게 복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복지, 여기 통증 풀어주셔야 돼요. 여기 통증. 자, 그런 다음에 요쯤 가게 되면 수삼리가 있는데, 여기는 말도 못하게 아픕니다. 여기는 정말 말도 못하게 아파요. 이 수삼리라고 하는 곳은 급소 중에 급소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나보다 월등히 5배, 10배 힘이 센 사람이 나를 힘으로 압박을 하려고 그래. 근데 상대방 힘을 쓰지 못하게 제압할 수 있는 부위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요, 요 수삼리를 주먹을 한번 빵 쳐버리면요, 손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여기 수삼리 급소 중에 급소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를 세게 하지 마시고, 누구나 아프니까. 자, 물론 어깨가 덜 아픈 사람은 덜 아파요. 자, 어깨가 많이 아픈 사람은 손도 못 대게 아픕니다. 자, 요 부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물론 저희 같은 경우는 칩을 사용해가지고 푸는데, 요 부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풀어주세요. 그러면요, 거짓말처럼 어깨가 그렇게 무겁고 아프던 것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자,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수삼리라는 부분 너무너무 중요하죠. 어깨 통증을 푸는 데 있어가지고 수삼리라는 부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런 다음에 쭉 올라가가지고 요쯤 오게 되면 척택이 있어요. 척택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척택.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이렇게 딱 접게 되면 이렇게 반틈 접힌 부분이 있어요. 접힌 데에서 쏙 들어간대. 여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만지면 너무너무 아프실 거예요. 이게 폐로 가는 혈자리라서, 자, 우리가 어깨가 아픈 것이 단순하게 어깨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이라든가, 자, 여기 지금 어깨하고 양쪽 어깨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장기가 뭐가 있습니다. 심장, 폐가 있습니다. 이렇게 폐가 양쪽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폐 경락을 풀어주게 되면 어깨 통증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또 한편, 또 어깨하고 가까운 데가 뭐가 있습니다.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 요 심장이 가는 길목을 또 풀어주게 되면 어깨 통증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면 또 말이 어려워지니까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요렇게. 자, 여기 수삼리 부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에 있는 통증을 계속해서 풀어주세요. 여기 처음에는 말도 못하게 아프다가 계속해서 5분, 10분, 15분, 20분을 계속해서 풀다 보면은 이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통증이 사라져서 어깨를 보니까 어깨 아픈 것이, 그렇게 아프던 것이 어깨 통증이 사라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척척이라는 부분 너무너무 도움 많이 됩니다. 어깨 통증 푸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 정말 많이 돼요. 그런 다음에 이 곡지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어깨 통증 제거하는 데 정말 도움 많이 되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게 지금 제가 옷을 벗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여기 겨누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자, 이렇게 손을 딱 여기 어깨를 딱 이게 그 우리 옷 가다 이게 옷 재봉선이 있죠. 재봉선에서 딱 보다 보면 쏙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들면은 얘가 쏙 들어갑니다. 피면 나와요. 이게 들면은 쏙 들어가고 피면 나오는 부분 여기를 보고 겨누라고 하는데 이 겨누는 피부병에 정말 좋습니다. 피부병에 정말 좋고 어깨 통증 제거하는데 너무너무 유용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들면은 이게 쏙 들어갑니다. 이걸 내리면은 툭 튀어나와요. 여기를 보고 겨누라고 합니다. 요거는 피부병에도 아주 좋고 그 다음에 어깨 통증을 제거하는 데 정말 좋습니다. 큰 힘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여기를 풀어주는데 이거를 뭐 한 번 풀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5분이든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계속해서 이쪽에 있는 통증들을 이렇게 제거해 주는 겁니다. 어깨가 날아갈 듯이 편해져요. 어깨가. 자, 그런 다음에 가장 나은 봉우리 견정이라고 하는데 자, 견정이라고 하는데 이거 쭉 꽂고 자, 요렇게 자, 손을 요런 도구 좋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무물침을 사용하지만 자, 이런 도구 좋습니다. 이런 도구를 해가지고 여기를 견적이라는 곳을 계속 이렇게 쳐주게 되면요 거짓말처럼 어깨 통증이 사라져요. 자, 물론 이제 혹시 주물러 줄 수 있는 상대방이 있으면은 여기를 꼭꼭 눌러 이렇게 이런 거 도구를 가지고 꼭꼭 눌러 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눌러 달라고 하게 되면은 거짓말처럼 어깨 통증이 사라지거든요. 꼭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꾹꾹꾹꾹 이렇게 눌러서 꾹꾹 눌러서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짓말처럼 어깨 통증이 사라집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어깨가 내리 누르듯이 뭔가 뭐 천근만근 되는 그 쌀가마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나를 누르고 있을 때 그때 가장 좋은 부위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자, 여기 합곡부터 해가지고 손목 이렇게 해가지고 수삼리 그 다음에 척택이라든가 곡지라든가 이런 데를 풀어주게 되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견우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견정을 풀어주고 자, 그런 다음에 어깨가 아프면요 어깨만 아픈 게 아니에요. 목이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깨가 아프면요 이 목이 안 돌아가요. 그럴 때는 이 부위 여기 보면은 우리 그 입술 밑에 입술과 턱 사이에 여기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를 보고 승장이라고 하는데 요 승장이라는 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이 승장이라고 하는 데가 제가 점을 찍어 드릴게요. 자, 여기 승장이라고 하는 곳, 요 승장이라고 하는 곳이 목 통증 제거하는데 어깨하고 목은 붙어 있으니까 요 승장이라고 하는 곳을 자, 손가락 같은 거 저희들은 칩을 사용해 칩이 좀 편한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요 한 1분, 2분, 3분만 해보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여기 목이 그렇게 뻑뻑하고 돌아가지 않던 것이 바로 돌아가요. 다시 요 승장하고 어깨에 너무너무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 통증, 목이 잘 안 돌아갔을 때 목 통증을 제거할 때도 승장이 정말 큰 도움 돼요. 그런 다음에 자기 인당, 자, 이 미간 사이에 여기 눈썹과 눈썹 사이에 여기를 보고서 인당이라고 하고 여기도 좋은데 저는 중간 지점 잡거든요. 중간 지점 딱 잡아가지고 이쯤에 이 인당이라고 하는 지점인데 인당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약간 뾰족한 도구를 가지고 저희들은 그 뾰족한 도구를 칩을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서 계속 여기를 자극하다 보면요 정말 거짓말처럼 목 통증 사라지고 어깨 통증 사라집니다. 그렇게 쌀가마니 몇 개를 눌러놔가지고 그렇게 나를 누르고 힘겹게 했던 그 어깨 통증이 사라지는데 요 인당이 너무 중요하고 승장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당하고 승장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어디에 좋냐면요 허리 통증이 있을 때도 좋습니다. 자, 이 인당이라고 하는 것이 허리 통증을 제거할 때도 도움 많이 되고 어깨 통증, 목 통증, 목이 돌아가지 않고 뻑뻑하고 할 때 그 통증을 제거하는데 인당이 너무너무 좋은 자리고 승장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목이 잘 돌아가지 않고 뭐 잠을 잘못 잤는지 뭐 했는지 하여튼 베개를 잘못 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목이 아프고 뻐근할 때 이 승장을 활용하는 것이고 자, 요 정도 하게 되면은 어지간한 그 허리, 어깨 통증을 제거하는데 도움되는 걸 하는 걸 드렸고 그런 다음에 자, 귀 뒤에 이렇게 보게 되면 예풍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쏙 들어갑니다. 요 예풍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목하고 어깨 통증 제거할 때 큰 도움 됩니다. 예풍.
자, 요렇게 어디 하나로 딱 찍지 마시고 귀 뒤에 귀 뒤에 보면 여기 쏙 들어가요. 아 하고 하면 손가락이 반바지 정도가 들어가지고 크게 구멍이 생깁니다. 그 예풍이라는 데를 계속해서 자극하셔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자극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자극을 해가지고 이쪽의 통증을 풀어주게 되면요, 그렇게 무겁고 아프던 목 통증이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하고서 바로 또 이어가지고 테니스 엘보하고 골프 엘보를 할 건데, 어찌됐든 간에 하여튼 어깨 통증을 제거하는 게 있어가지고 끝부터 관리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끝 관리하고 손목 관리하고, 자 들어와가지고 쭉 따라 들어가가지고 아픈 데가 있으면 아픈 데를 찾아가지고 여기 수삼이라는 부분은 자 만져보면요, 살짝 들어가면서 대단히 아파요. 거기가 수삼리예요. 어디냐고 하지 마시고 보니까 만져보세요. 자, 저는 이쯤이 수삼리거든요. 자, 여기를 해서 통증을 계속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척택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누른 다음에 여기 풀어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칩 같은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하는 것이 붙여놓고 관리하면 좋은데, 하여튼 자 여기 그 다음에 곡지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견우 풀고, 그 다음에 견종 풀어주고, 그런 다음에 귀 뒤에 가가지고 예풍 풀어주고, 그 다음에 얼굴로 와가지고 여기 승장이라든가 인당이라든가 이런 쪽에 해서 이런 쪽에서 어깨 통증을 제거하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어깨 통증 말고 특히 이번에 추석 때 이제 그 전도 붙이고 송편도 또 만들고 가족들과 함께 어울려서 많은 음식을 먹다 보니까는 여성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칼질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이게 마늘 같은 거 이제 빻기 위해 도마 같은 것도 이렇게 빻고 하다 보면은, 자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하듯이 한번 해보시면은 아실 거야. 도마로 이렇게 빤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충격이 어디에 오냐면 일로 다 옵니다. 이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또 칼질 이렇게 하다 보면 모든 충격이 이쪽으로 와요. 그래서 칼질을 많이 하고 있거나 또는 도마 같은 거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여기가 무진장 아프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자 여기 딱 만지면 여기 곡지 밑에 뼈가 있는데 여기 톡 튀어나온 이 부분 아픈 거를 보고 저는 테니스 엘보라고 그래요. 자, 여기를 테니스 엘보라고 하고, 저는 또 안쪽에 보면 여기 톡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자, 여기 아픈 분들, 또 여기가 아픈 분들, 아픈 부위가 다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세 군데가 다 아픈 분도 있어요. 세 군데가 다가 아니라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거를 총칭해 가지고 저는 테니스 엘보라고 합니다. 자, 저는 제가 부르기 쉽게, 자 요렇게 이 부분이 아픈 거, 여기 뼈 톡 튀어나온 거 있거든요. 이 부분 아픈 거를 보고, 그 다음에 여기 톡 튀어나온 거, 여기 부분 아픈 거, 그 다음에 여기 톡 튀어나온 거, 이거를 보고서 저는 테니스 엘보를 하는데, 자 여기 부분 아픈 거 푸는 거 진짜 거짓말같이 그냥 거짓말처럼 눈 녹듯이 사라지는 부위가 어디냐면요, 자 여기입니다. 자 여기에요. 자, 이게 영상으로 잘 보일까 모르겠는데 이렇게 만져보면 깊숙이 해서 딱 만져보면 뿔 같은 게 살짝 만져져요. 자, 뿔 같은 게 살짝 여기에 있는 통증을, 이게 아마 여기가 말도 못하게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 여기가 이쪽이 엘보가, 테니스 엘보가 있어가지고 여기라든가 이쪽이 말도 못하게 아프신 분 같은 경우는요, 여기 손도 못 대게 합니다. 자, 여기를 이런 도구를 사용하든 아니면 이런 도구를 사용하든 무슨 도구를 사용하든 아니면 손으로 하든, 저희들은 그러한 불편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문문칩이라는 걸 사용을 해왔는데, 자 여기를 계속해서 자극을 주게 되면요, 그렇게 아팠던 것이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자, 여기 풀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쪽에 이거는 이제 검지손가락으로 갔는데 이게 뿔이 튀어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또 가다 보면 중지손가락인데 또 뿔이 튀어나온 게 있어요. 자, 뿔이 여기만 있겠습니까? 여기도 또 뿔이 있어요. 여기도 뿔이 있고, 또 약지로 가다 보면은 약지에 또 뿔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지에 또 뿔이 여기도 있어요. 지금 영상으로 이해 가실까 모르겠어요. 약지를 쭉 따라가다 보면 뿔이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지를 따라가다 보면 여기에 또 뿔이 있어요. 요 뿔들을 딱 만져가지고 만져보면 아야 하고서 만져진 데가 있어요. 거기를 계속해서 풀어주는 겁니다. 거기를 계속해서 풀어주잖아요. 그러면요, 정말로 이 테니스 엘보, 그렇게 약국을 다니고 병원에 가서 약을 타먹고 주사를 맞고 해도 안 되던 것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자, 제가 푸는 방법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시간 되게 많이 걸려요. 저 같은 경우는 테니스 엘보가 좀 많이 오는 편인데, 팔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집에 있다가 다른 이제 색다른 곳에 갔더니 파리가 많았어. 그래서 제가 파리채로 파리를 많이 잡았어. 그러면은요 엘보우가 옵니다. 물론 칼질을 많이 해가지고 또는 테니스를 많이 쳐가지고 또는 배드민턴을 많이 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엘보우가 오는 경우도 있고 탁구 같은 걸 많이 쳐가지고 엘보우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갑자기 쓰지 않던 어떤 오늘처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바람에 내가 칼질도 많이 하고 파도 많이 썰고 음식도 많이 만들고 하다 보니까 무리를 해서 여기가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약국을 가고 병원을 가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정확히 이 부위입니다. 자, 이 부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대가지고 이렇게 만져가지고 만지면 말도 못하게 아프거든요. 천천히 접근해가지고 이게 접근해가지고 이게 푸는데 아무리 못 걸어도 5분, 10분 이상 걸립니다. 한 곳에서. 여기를 계속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내가 칼질을 하는데 내가 도마질을 하고 이것저것 해서 마들도 빠고 음식을 만들고 하는데 한 5시간, 6시간 했어. 근데 이것이 오랫동안 누적이 되어 오고 있던 거야. 오랫동안 누적이 되어 오다가 드디어 내가 오늘 과도하게 씀으로 해가지고 음식을 다 만들어 놨더니 너무너무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이쪽이 테니스 엘보 이쪽이 너무너무 아픈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통증을 풀어주는데 나에게 이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 통증이 몰려오는 데까지는요.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 이게 누적이 되어서 오늘까지 왔다가 오늘서야 그 통증이 심해진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이거를 1분, 2분 만에 풀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니까는 5분, 10분, 20분, 30분 딱 하다 보면 통증이 사라지는 거 바로 느껴요. 그러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통증 풀어주시고요. 여기에 있는 통증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통증 풀어주시고 여기에 있는 통증 풀어주시고 만지다 보면은 뿔이 잡힙니다. 자, 그건 남이 몰라요. 본인은 알 수 있어요. 본인은. 자, 댓글에다가 뿔이 어디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설명드리겠습니까? 설명 못 드리니까 그런 댓글 달지 마시고, 자, 만지다 보면은 딱 살짝, 아리아리한 느낌이 와요. 아린 듯한 느낌이 오는데 살짝 더 깊이 넣어가 눌러보다 보면 아픕니다. 자, 거기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풀어주시고, 이렇게 풀어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테니스 엘보가 오게 되면은 칩을 가지고 정말로 1시간 이상 풉니다. 1시간 이상. 그러면요, 그 뿌리가 완전히 다 제거되는 걸 느끼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에다 칩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1시간 이상을 계속 제가 풉니다. 자, 이렇게 1시간 이상 풀어. 1시간 이상 풀고 나면은 테니스 엘보우가 뿌리채 사라져. 뿌리채. 완전히.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한 3년, 4년 동안 또 어깨를, 테니스 엘보우 없이, 이런 어깨 통증 없이, 골프 엘보우 없이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어깨 통증은 제가 제거하는 방법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 검지하고 중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요하니까. 검지하고 중지에 있는 요 부위와 요 부위는 테니스 엘보우 쪽입니다. 자,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검지하고 중지의 갈퀴에 있는 여 뼈가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뿌리 튀어나온 부분인데 요 뿌리 있는 요 부분에 있는 통증하고 또 중지에 있는 이 부분에 있는 통증이 테니스 엘보우를 관장합니다. 자, 이쪽에 있는 통증이라든가 이쪽에 있는 통증이라든가 이쪽에 있는 통증을 자, 여기에 있는 통증,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통증을 관리하는 놈이 바로 여기 검지, 중지 사이의 뿔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엘보우가 여기에도 오고 여기에도 옵니다. 다시 한번요. 여기에도 오고, 자, 여기도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와요. 자, 이렇게 테니스 엘보가 이렇게 왔을 때 그 테니스 엘보우가 온 곳을 푸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자, 검지하고 중지 사이에 갈퀴에 있는 뿔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검지와 중지 사이에 있는 갈퀴에 있는 뿔, 여기에 있는 통증을 이렇게 오랜 시간을 제거해서 이 통증을 다 완벽하게 제거하고 나면요, 이 통증이 한 개도 없이 사라집니다. 한 개도 없이. 약국 가서 진통제 먹을 일이 아니죠. 진통제 자꾸 먹어가지고 환경 오염시키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게 주사로 해서 된다면 대한민국에 테니스 엘보우, 골프 엘보우 인사는 한 명도 없어요. 왜? 다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했으니까. 왜? 근본적인 것은 여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심장을 잡아가지고 확 잡아 당기게 되면은
심장만 딸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심장으로 연결되어 있고 폐로 연결되어 있고 간으로 연결되어 있고 비장, 위장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연계되어 있거든요. 연계되어 있는데 어깨만 가서 툭 치료한다 해서 주사 몇 방 맞는다고 해가지고 될 것 같았으면은 대한민국에 어깨 아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걸 누구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알려주지, 이 쉬운 거를 알려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알려줬어. 알려줬더니 무슨 한의사 무슨 뭐 협회가 고발을 해. 벌금 왕창 맞아. 너무 정말 기분 더럽고 해가지고 내가 뭐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살 수 있을까 이걸 알려줬더니 보건소에서 고발을 해버리고 한의사협회에서 고발. 이게 고발하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이게. 왜 고발하는데? 사람들 안 아프게 하는 방법 알려줬더니 고발을 해.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기 검지하고 중지 사이에 여기 뿔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도 뿔이 이렇게 있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저보고 어디라고 문자로 해가지고 댓글로 어디라고 하면 제가 글로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제 영상 지금 잘 보세요. 다시 중지가 이렇게 있고요. 검지가 이렇게 있고 중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다 보면 뿔이 딱 만져져요. 제 뿔은 여기 있네요. 요 뿔에 가가지고 뿔에다가 이게 여기 있는 통증을 제거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거는 자 여기에서 이 뿔에서 테니스 엘보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뿔에서 테니스 엘보를 제거합니다. 자 더 쉽게 제거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 영상 잘 찍어주세요. 요걸 잡아가지고 꼬집듯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문제십니다. 이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심한 사람은 여기 만지지도 못하게 해요. 여기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데 여기를 이렇게 해서 풀면요, 거짓말처럼 요 통증들이 막 사라져요. 다시 한번요. 자,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가 오기 전에 여기는 짠뜩 막혀가지고 여기는 혈들이 오도 가도 못해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니까는 계속해서 여기다 아프다고 표현한 거야. 근데 여기다 아프다고 표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픈 그 원인은 여기에 있었던 거야. 여기. 자, 여기를 이렇게 꼬집듯이 살짝 꼬집듯이 해가지고 손도 못 대게 합니다. 이거 풀어내셔야 돼요. 1시간이 걸리든 2시간이 걸리든 풀어내셔야 돼요. 이거 투자할 생각 없거나 이 정도 노력할 생각이 없으면 병원 가세요. 병원 가. 주사 열심히 맞아. 약 열심히 먹어. 되는 게 아니야. 통증으로 고통받고 나 아파하고서 옆에 사람 괴롭히지 마시고 한번 따라 해보세요. 정말로 좋아지는가 안 좋아지는가. 자, 여기를 꼬집듯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정권을 쥐게 되면은 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을 꼬집듯이. 정권을 쥐게 되면 딱 여기 이 부분, 요 부분들을 자 꼬집듯이 이렇게 하게 되면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만지면요 말도 못하게 아파합니다. 자, 아픈 거 참으시고 이겨내세요. 한 10분, 20분 풀다 보면 그 통증이 싹 사라지거든요. 여기에 있는 통증이 싹 사라지면서 그렇게 나를 괴롭혀 수년 동안 또는 수십 년 동안 나를 괴롭혀 오던 테니스 엘보하고 골프 엘보가 사라집니다. 자, 테니스 엘보를 제거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자리가 자, 여기 검지, 그 다음에 중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쭉 올라와가지고 이쪽에 너무는 말도 못하게 아픈 이 부분을 여기 마치 에어컨에서 바람이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에어컨 바람이 막 나가는 것처럼 이게 막 얼어붙어가 너무너무 차갑고 시리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분들 같은 경우 골프 엘보 단계를 벗어난 거야. 넘어간 거야. 훨씬 넘어가 여기 얼어붙는 거예요. 그 얼어붙는 거를 여기를 백날 만진다고 해서 되는 게, 여기 만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냐면요. 그 골프 엘보를 풀어주는 답이 약지와 소지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골프 엘보를 풀어주는 답은 요 약지와 소지에 있습니다. 잡아가지고요. 여기를 이렇게 꼬집듯이 잡아가지고 풀어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순식간에 그렇게 얼어붙어가지고 냉기가 막 나오고 에어컨 바람이 나오던 것이 따뜻한 기운이 확 돌기 시작해서 그렇게 따뜻해진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손가락이 어디냐면은 약지와 소지입니다. 마지막 새끼손가락을 소지라고 하고 이 손가락을 약지라고 하는데 자, 여기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골프 엘보가 있는데 여기 약지 손가락에다가 이쪽 손가락에다가 반지 끼신 분, 그분은 병을 자기 스스로 불러오는 거야. 자, 여기다 반지 끼지 마세요.
하여튼 뭐 그건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할 몫인데, 저는 통증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골프 엘보가 왔을 때 통증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이쪽에 약지 손가락에다가 반지를 끼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자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딱 꼬집듯이 한 다음에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풀어주시면요, 여기에 따뜻한 기운이 어깨에, 이 어깨 이쪽이 아픈 걸 보고 골프 엘보를 하거든요. 자, 여기가 그렇게 아팠던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그렇게 심하게 불어나오던 에어컨 바람이 사라지면서 냉기가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따뜻한 기운이 돌아요. 여기가 아픈데 무슨 잠을 자요? 잠자기 너무 어려워요. 그 골프 엘보를 풀어주는 자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 4번째 손가락, 5번째 손가락, 약지, 소지와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푼 다음에 안에 있는 뿔 찾아내가지고 뿔에 있는 통증도 풀어내세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꼬집듯이, 자, 이 위에 주먹을 쥐면 딱 접히는 여기 부분도 풀어주시고, 이렇게 풀어주시고, 이것도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풀어주시고, 이렇게 여기도 풀어주시고 해서 여기에 이렇게 꼬집듯이 해가지고 풀어주게 되면요, 정말 거짓말처럼 테니스 엘보 사라지고 골프 엘보가 사라집니다. 자, 다시 이야기 처음으로 돌아가서, 심장을 딱 잡아가지고 확 잡아 당기게 되면은 심장만 끌려 나오지 않습니다. 심장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우리 팔을 이렇게 양팔을 확 잡아 당기게 되면은 양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장가지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고구마 순 잡아가지고 확 잡아 당기면 여러 개의 고구마가 우 하고 나오는 것처럼, 자, 똑같습니다. 심장은요, 심장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발로, 손으로, 등 뒤로, 가슴 앞으로 온몸으로 분포하고 있어요. 자, 그것들을 가장 빠른 속도로 확실하게 푸는 방법이 지금 말씀드렸던 합곡을 관리해 주시고, 이렇게 합곡을 관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검지에, 자, 이 부분이 꼬집듯이 관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이, 갈퀴, 요 사이, 그 다음에 주먹을 쥐는 이 부분에 있는 통증들을 딱 제거해 주시게 되면은, 그러고 나면은 거짓말처럼 골프 엘보로 고생하셨던 분들, 테니스 엘보로 고생하셨던 분들, 어깨 통증, 회전근개 파열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런 것들로 해서 고생하셨던 분들, 그 통증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주로 이제 어깨 중간, 어깨를 진 누르듯이 내 어깨를 막 몇 개의 쌀가마가 내 어깨에 짊어지고 너무너무 어깨가 무거워서 어깨가 축 처지는 통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 무거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설명드렸고, 또 그 다음에 테니스 엘보, 그 다음에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가 있는 분들, 골프 엘보가 있는 분들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방법을 알려드리게 되면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야, 의사도 못하는 걸 네가 어떻게 해? 의사는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지. 돈 안 되는데 그걸 왜 해? 이거 알려줘버린 순간 돈 되겠습니까? 이거 한 번 주사 맞을 때 7만원인가 20만, 어떤 사람은 7만원 들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20만원 들었다고 해요. 한 번 주사 맞을 때. 자, 손님이 한 5번 왔다 가면 20만원씩 받게 되면 1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오는데, 이거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테니스 엘보 없애는 방법, 골프 엘보 없애는 방법 알려주는 순간 손님이 떨어지는데, 자, 그래서 제가 알려줬더니 고발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안 알려줄까 하다가 추석이 되고 할 일도 없고 심심하고 해가지고 영상을 찍습니다. 자, 영상을 찍으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2번째 손가락 다시 한번 잊지 마세요. 2번째 손가락 올라가는데 이게 주먹 쥐면 딱 접히는 이 부분. 자, 영상을 잘 보이시나요? 자, 그림을 제가 그려둘게. 주먹을 쥐면 이 부분 꼬집듯이 해가지고 계속해서 막 이렇게 막 꼬집어줘야 돼. 계속해서. 그 다음에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갈퀴 사이, 요 사이. 자, 물론 이 사이도 좋겠죠. 이 사이. 자, 가만 보게 되면 내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통증은 팔목하고 어깨하고 어깨 쪽에 있는데, 그 원인은 합곡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주먹을 쥐는 이 부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갈퀴에 있었던 겁니다. 갈퀴에. 원인은 여기에 있었어요. 원인은 여기에 있는데, 자, 어깨 쪽에다가 주사를 놓고 침을 놓고 뜸을 뜬다고 해서 될 일이었습니까? 아니죠. 여기를 관리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자, 합곡 따라가지고 이렇게 손목 들어가는데 움푹 들어가는데 다 중요해요. 움푹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움푹 들어가는데 정말 말도 못하게 중요해요. 올라가서 수삼리, 그 다음에
척택, 그 다음에 곡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견우, 견정 이런 거 다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다 풀어주게 되면은 제가 영상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 끝나고 양쪽 다 해놓고 보면은 그렇게 오랫동안 어깨 통증이 있어가지고 고생하셨던 분들 통증 싹 사라집니다. 그런데 어깨 통증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더니 이명이 사라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조만간 제가 이명에 관한 영상을 다시 한번 찍겠지만 이렇게 했더니 이명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왜 그러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심장을 잡아가지고 당기면은 심장하고 귀하고 연결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돼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심장이 벌렁벌렁 막 심장이 쉬지 않고 막 뛰고 있어. 내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 푹 잠을 자야지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활동하는데 잠을 자려고 누웠더니 심장이 막 벌떡거리고 뛰고 있는 거야. 심장이 왜 뛰죠? 심장은 원래 뛰는 거야. 근데 내가 마치 활동을 하고 있을 때처럼 심장이 잠잠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뛰는 거야. 무슨 수로 잠이 옵니까? 무슨 수로 귀에서 소리가 안 들리겠습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귀에서 막 소리가 나고 하겠죠. 그럴 때는요, 자, 잠을 잘 자는 자리를 눌러주면 돼요. 자, 귀에서 나는 소리를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잠을 잘 자게 하는 자리가 어디냐면요. 자, 여기 보세요.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이 약지하고 소지 사이에 여기 자, 손금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끝나는 이 부분 정도. 자, 여기를 보고 소부라고 합니다. 소부. 그 다음에 자, 여기 이게 다 심장으로 가는 길들이거든요. 요 심장을 가는 길들을 이렇게 꾹 눌러보세요. 그러면 가슴이 벌렁벌렁 막 뛰던 것들이 싹 잦아들어요. 자, 심장이 막 벌떡 막 뛰는 소리가 들렸어. 그게 진짜로 뛰는 소리가 들리는 것인지 아니면 귀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인지 모르겠죠. 들렸어. 그랬을 때 여기를 잡아가지고 꾹꾹꾹꾹 누르고 있으면요. 요거 한 20-30번? 한 10대 번 누르다 보면 싹 잠들어 버려요. 왜? 심장이 뛰는 것이 잦아드니까. 자, 그 자리가 어디냐면은 이 라인이에요. 이 라인. 요 라인. 자, 여기도 꾹꾹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특히 여기 손금 있는데 끝나는 부분 여기 꾹꾹 눌러주시고 꾹꾹 여기 한 20-30분 눌러주시다 보면 어느새 잠들어 있어. 불면증하고 이명하고도 밀접한 연관성인데 불면증과 이명을 분리시키지 마세요. 분리시키면 그거 분리된 거 아니야. 다 똑같은 거야. 그러면은 이명이나 불면증이나 같은 거야. 근본적인 원인은 심장이야. 심장이 그렇게 계속해서 벌떡 뛰도록 만들었던 것은 비장과 위장이에요. 자, 그러면 심장이 뛰는 소리를 잦아들게 하고 싶으면은 비장과 위장을 편하게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전에 음식 먹지 마라. 자기 전에 음식 많이 먹게 되면은 심장이 벌떡벌떡 뛸 거 아닙니까? 심장이 가동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막 분산시켜가지고 막 내 몸에 들어왔던 그 음식물들을 분해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위장과 비장에 부담을 주게 되면 심장이 벌떡거려서 잠을 못 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막 자기 전에 음식을 많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떻게 내가 배가 너무 많이 고파서 먹었어. 그랬을 때는요, 비장과 위장을 관리해가지고, 자, 비위장을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그런 다음에 심장을 관리해가지고, 심장이 벌떡거리는 걸 진정시켜주게 되면은, 불면증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명이 사라지는 겁니다. 물론 이명이 이것만만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니까, 자, 제가 설명드린 걸 하고, 다시 불면증, 잠을 계속해서 못 자고 있는 분들, 고통받는 분들 설명드릴게요. 여기 마지막으로. 자, 이 선 따라와가지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눌러주세요. 이 부분도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것도 꽉 눌러주세요. 이렇게. 이게 심장이 가는 길입니다. 여기 심장 가는 길이에요. 심장 가는 길. 요렇게.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하게 되면요. 요거 한 20-30번, 40-50번 하게 되면 그냥 잠들어 있어. 잠이 들었으니까 이명이 안 생기겠죠. 잠을 6시간, 7시간, 8시간 푹 자고 났더니 이명이 사라지는 거야. 자, 그러니까는 불면증, 이명 너무너무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불면증의 근본적인 원인은 비장과 위장이 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비장과 위장이 약하고 그러다 보면 기능이 잘 활성화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심장이 벌렁거리고 있고, 심장이 벌렁거리는데 무슨 수로 잠을 잘 자겠습니까? 그래서 잠을 잘 자도록 하는 것이 이명을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잠을 잘 자도록 하는 것이 비장과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길이고, 자, 나중에 또 비장, 위장 설명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제가 어깨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어깨에 대해 설명드린 거 다시 한번 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깨 아픈 거. 자, 어깨가 이렇게 천근만근 무거웠을 때, 자, 여기 합곡 부분, 그 다음에 따라가는 거 쭉 따라가가지고 이렇게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 곡지 부분, 그 다음에 견우, 견정 잘 관리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제거하는데 제거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것이 이렇게 주먹을 딱 쥐었을 때 딱 동그란 부분, 이 부분 꼬집듯이 막 비틀어주고 그 다음에 이 갈퀴 부분을 해주게 되면은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또 얼굴에서는 이 승장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게 목이 잘 안 돌아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승장 관리해 주시게 되면 목이 그렇게 잘 돌아가요. 그러면서 어깨 통증 당연히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인당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귀 뒤에 있던 예품 같은 경우도 관리해 주시게 되면은 아마도 귀에서 소리 나는 것도 많이 좋아질 것이고 어깨 통증 제거하는데도 큰 도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제거하는 데도 도움 될 것이고 불면증을 제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추석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고 보고 싶은 어머니 아버님도 못 보고 하는 경우들도 있으실 텐데 하여튼 슬기롭게 저도 슬기롭게 잘 넘기고 그 다음에 여기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슬기롭게 잘 넘기고 그리고 때가 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잦아들고 나면은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볼 날이 그리 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다시 이렇게 영상에서 지금은 서로 우리가 얼굴을 맞대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얼굴 맞대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하여튼 좋은 날 오기를 기대하면서 하여튼 추석 친인척들과 함께 즐겁게 잘 보내시고 좋은 시간 갖도록 하십시오. 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는 코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야. 내가 결정하게끔 우주의 기운이 그쪽으로 몰려가서 나한테 결정을 해서 다가오게끔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말이 후져요? 좀 멋있죠? 가요보다 멋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자, 이 코인을 통해 가지고 이 혈자리를 널리 알려주는 걸 통해 가지고 인간한테 유익하다면 알려줘야 돼요? 나만 알아야 돼요? 그렇죠? 알려줘야죠. 그래서 제가 이걸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이거를 알립니다. 내일은 강릉까지 가서 알려요. 조만간 또 대구 쪽에서 약속 잡아가지고 또 알릴 겁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알릴 거야. 왜? 어차피 한 번 태어나가지고 죽는 건 기정사실이야. 근데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을 것인가도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런 생각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저한테 안 오겠습니까? 돈이 멍청해요? 돈이 미쳤나? 네? 이런 쪽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조금 더 유리하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돈이 갑니다. 삼성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을 만들어가지고 널리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 맞죠? 현대와 기아가 자동차들을 만들어가지고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한 거 맞죠? 그러니까 그 사주들은 떼돈을 버는 거 맞습니까? LG라든가 삼성이라든가 걔들이 뭐를 하나 보세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물론 그 이변에는 돈을 벌겠다는 생각도 있겠지만 사람들한테 조금 더 유리한 거, 조금 더 편리한 거, 조금 더 유익한 거를 만들어주니까 세탁기도 잘 팔리고 텔레비전도 잘 팔리고 청소기도 잘 팔리고 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평생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돈 걱정 한 번도 안 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한테 너무 유익하잖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KTX도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집단들 돈 많이 벌어야 돼요? 못 벌어야 돼요? 많이 벌어야죠. 왜? 사람한테 널리 이렇게 해줬으니까. 혈자리를 널리 보급해주고, 자, 개인 간 거래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인도까지 코인을 보냈는데 1초도 안 걸리는 그런 코인을 만들어가지고 그 코인 가지고 바로 거래소 가서 팔았더니 인도에서 현금화 시키는데 5분이 안 걸리는 거야. 현금을 보내게 되면 일주일에서 보름이 걸리는 거를 코인을 만들어가지고 했더니 1초도 안 걸려. 그래서 지가 그걸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켰더니 5분도 안 걸리는 거야.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요. 위조되면 안 되는 거고 변조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을 속이면 안 되는 거야. 자,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수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위조, 변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널리 세상을 이렇게 하는데 큰 바탕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려줘야 돼요? 나만 알아야 돼요? 알려줘야죠. 세상에는 대가리 똥눈 인간들 많습니다. 지들이 많이 아는데 뭘 아는데? 왜 비트코인이 뜨고 왜 이더리움이 뜨고 응? 왜 다른 코인들은 가다가 잡코인들은 가다가 다 망하고 왜 여기 있는 분들이 코인에 손댔다가 그렇게 패가망신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걔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 코인을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이 코인이 1,000원도 갈 수도 있고 10,000원도 갈 수도 있고 10만 원도 갈 수 있다.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아. 뭐 하기 위해서? 상장하기 위해서. 이 코인을 상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10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투자하세요 하면서 다 투자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뭐 하기 위해서? 상장하기 위해서. 상장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 돈을 끌어모아서 상장 딱 하는 순간 사주 새끼들이 다 팔아먹어버리거든. 누가? 이해 가시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상장하기 위해서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10명이 되었든 100명이 되었든 1000명이 되었든 10,000명이 되었든 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당하는 거야. 에이 우리 사장은 안 그래. 뭘 우리 사장은 안 그래. 멋있는 차 타고 다니고 머리 멋있게 이쁘게 빗고 옷 멋있게 입고 다니는 인간들 함부로 믿지 마세요. 저는 보면은 사람이 되게 좀 이렇게 좀 근엄해 보여, 만만해 보여요. 만만해 보여요. 왜 만만해 보이냐? 만만 안 할 수가 없어. 신은 신발 보실래요 한번? 이거 빨간색 신발인데 이거를 내가 검은색으로 칠해버렸어. 매직으로. 이거는 원래 바탕색이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을 신고 다니니까 요거 약간 쪽팔린 것 같아가지고 검은색으로 칠했어. 자, 이 바지 이거 되게 비싼 바지야. 근데 세탁소 가기가 귀찮아. 그래서 가위로 잘라버렸어. 제가 머리숱이 무진장 많아요. 숱을 고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도록 숱을 다 골라버렸어. 자,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 속일 생각이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그냥 함께 가는 거야. 함께 돈을 좀 많이 벌면 어떻고 좀 돈을 좀 적게 벌면 어때요? 근데 사기를 치는 놈들은 하나같이 일단은 옷을 잘 입어야 돼. 신발을 잘 닦아야 돼, 안 닦아야 돼. 이건 사가지고 한 번도 빨아본 적이 없어. 자, 닦을 생각을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검은색으로 칠해버렸거든. 여기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단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차피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제가 드디어 57세가 되었어. 3년만 더 있으면 저는 60이 되는데, 자, 이제 보니까는 이제 60이 될 거고, 70이 될 거고, 80까지 살란가 모르겠지만, 90까지 살란가 모르겠지만, 세월이 올라가게 되면 이 숫자는 결국 저한테 다가오는 거 맞죠? 죽기 전까지 어차피 돈이 나한테 몰려오는 건 당연하다. 저는 진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돈이 왜 날 피해가지? 절대 돈은 나 피해가지 않아. 왜? 내가 나쁜 짓 안 할 거니까. 딱 그거야. 내가 나쁜 짓 안 할 거니까.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돈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이 돈들을 함께 벌자는 거야. 어떤 걸 가지고? 정보를 좀 통해가지고. 지금 정보화 혁명을 해가지고 뭐가 지식하고 정보가 부의 원천이에요. 아세요? 지식과 정보가 부의 원천인 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요. 자, 정말로 인간에게 유익한 지식과 정보를 내가 갖고 그거를 내가 전달을 하는 것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자, 몇 년 동안을 내가 무릎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요. 서 있어. 이게 무릎이 아프면 무릎은 안 아프지 않습니다. 허리를 바로 통증이 오고, 이게 자세가 삐뚤어지게 되면 어깨까지 통증이 와버리거든요. 단순하게 무릎 아픈 것이 무릎 아픈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그 사람을 무릎을 안 아프게 해주니까 허리가 안 아픈 것이고 어깨가 펴지는 거야. 그러니까 밤에 잠을 깊이 자는 거야. 잠 삐딱한 상태에서 이러고 다니게 되면 얼마나 낮 시간 동안을 24시간 중에서 8시간을 잠을 잔다고 하고 나머지 시간을 내가 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나머지 시간 동안 얼마나 몸이 괴로워. 근데 8시간 동안 잠으면서 이렇게 풀릴 것 같아요? 안 풀려요. 어깨 아프거나 허리 아프거나 무릎 아픈 사람들을 즉시 그 자리에서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저와 함께 여기 있는 분들이 공유를 하고 그 공유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주게 되면은 처음에는 에이 니까짓 게? 하면서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요. 안 믿으면 니만 손해야. 예? 네가 믿든가 말든가 난 관심이 없어.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갈 뿐이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내가 바지 꼬맨 거 내가 말 떠들고 다니지 않으면 바지 이거 찢은 거 내가 말 떠들고 다니지 않으면 아무도 제가 바지 가위로 자른 거 아무도 몰라. 제 바지는 100%다 잘라져 있어. 뭐 하기 귀찮아가지고 세탁소 가기 귀찮아가지고 야 이거 한 5년 10년 입다가 귀찮으면 버리고 이제 사면 되잖아.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 귀찮은 건 딱질색. 귀찮은 건 딱질색. 그런 척하는 거, 있는 척하는 거, 근엄한 척하는 거 딱질색이야. 대가리 든 것들 없는 것들 보게 되면 하나같이 근엄한 척하거든. 그래서 저는
그놈만 처하게 되면 바로 쌍욕해버려요. 진짜로. 쌍욕, 찰지 쌍욕해버리지. 자, 이제 지식과 정보가, 혈자리 지식이 정보화되어가지고 컨텐츠 속에 담겨집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혈자리 지식이 정보화되어서 이것이 컨텐츠 속에 딱 담겨. 그래서 전 지구상 인구가 77억 인구가 있는데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어깨 아프고 한 사람들이요 한 10억 명은 될걸요. 저는요 대한민국에 있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제가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구상 77억 인구를 상대로 해가지고 허리, 무릎, 어깨를 전문적으로 안 아프게 하는 방법을 알려줘가지고 10억 명 정도의 잠재 고객들을 향해서 지금 다가가고 있는 거야. 대한민국 인구는 5천만 명, 5천만 명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려면은 77억 인구한테 다가가려면은 대한민국 원화를 가지고 해야 됩니까? 코인을 가지고 해야 됩니까? 이해 가세요? 코인은 전 세계 어딘지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바로 전송해 볼 수가 있거든. 돈은 상대방이 스마트폰 가지고 있다고 전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스마트폰 가지고 내가 미국에서 돈 보내게 되면은 갑니까 이게? 은행 가셔가지고 다 쓰셔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내가 돈을 100만 원, 코인을 딱 100만 원씩 보냈어. 야, 그거 있잖아. 어디 거래소 가지고 팔어. 팔면 네가 그 리플 코인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더리움으로 바꿀 수도 있고, 뭐 비트코인 바꿀 수도 있고, 달러로 바꿀 수도 있고, 네가 바꾸고 싶은 만큼 바꾸면 되는 거야. 자, 사람들한테 유익해요, 안 해요? 카드가 유익해요, 코인이 유익해요? 현금이 유익합니까, 코인이 유익합니까? 뭐가 더 인간한테 유익한지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 유익한 것은요, 사람이 필요하고 편리해지기 때문에 사람이 거부합니까? 없어집니까? 사람이 없어집니까? 그 코인이 없어집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람은 때가 되면은 사라질 거라고 봐. 근데 이 코인의 편리성은 계속 다른 거 아니에요. 신석기 혁명 보시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업혁명 보시자는 거야. 인간을 이렇게 한 거 맞죠? 정보화 혁명이 인간을 이렇게 한 거 맞죠? 예? IoT 혁명이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거 맞죠? 코인이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거 맞습니까? 위조 안 된다니까요. 변조 안 된다니까요. 사기 못 친다니까요. 자, 이렇게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데 얘가 살아남을까요? 카드가 사라질까요? 저는 얘는 살아남고 카드는 사라진다.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코인의 기술력이 대단하고 그딴 거 얘기하지 말자고요. 그런 거 이야기 필요 없어. 얘가 얼마만큼 진짜로 인간한테 유익한가를 보세요. 상장을 하기 위해서 여기 오셔가지고 설명을 듣고 코인을 사십시오를 하는 겁니까? 상장을 이미 해놨으니까 사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겁니까? 네? 상장을 이미 해놨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 또 하나 상장됩니다. 다음 달 중순 정도 보고 있는데 지금 이미 이야기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비트포렉스라고 하는 거래소에 또 상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상장이 하나가 됐고 또 빅박스에 됐고 이번에 비트포렉스에 되고 그럼 3개가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바이낸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속 바이낸스로 가기 위해서 징검다리 하시면 놔주는 겁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 연말까지 해가지고 최소한 20개 정도의 거래소에 상장을 할 것이라고. 그러면 20개 정도 이상 넘는 곳에 상장을 하게 되면 거래하기가 더더욱 나한테 내가 유리한 쪽의 거래소를 선택해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거 맞죠? 네. 내가 미국에 있건 내가 브라질에 있건 내가 멕시코에 있건 내가 세상 어느 구석에 있든 뭐만 있으면 스마트폰만 있으면 데이터만 있으면 와이파이만 있으면 거래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맞죠. 자, 인간한테 유리하기 때문에요. 요 코인은 저는 저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 세월이 흘러가서 보게 되면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쉽게 틀리지는 않을 거라고 봐. 왜? 너무나 신석기 혁명보다도 정보화 혁명보다도 IoT 혁명보다도 이 코인의 혁명이 너무너무 혁명적인 거야. 전 세계 화폐를 원하니 베트남 같은 경우 동이잖아요. 동이니 또 중국의 위안하니 화폐가 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자국 화폐를 다른 화폐로 바꿀 때는 수수료 너무너무 많이 뺏어가는 거야. 세금 너무너무 많이 뜯어가는 거야. 그거 못하게끔 개인들이 우리가 편리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하니까. 자, 이걸 얘기하려면 잠깐 이 이야기를 해야 돼. 국가가 먼저 있었어요? 사회가 먼저 있었어요? 개인이 먼저 있었어요?
다시 국가가 먼저 있었습니까? 개인이 먼저 있었습니까? 개인 구석기 시대 국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구석기 시대에 무슨 국가가 있어? 개인밖에 없었거든요. 구석기 시대에 국가가 없었는데 이것이 신석기를 거쳐가지고 청동기 드디어 무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드디어 생산을 하게 되면서 많이 가진 자와 덜 가진 자가 생깁니다. 생산을 효율적으로 잘하는 놈이 있을 것이고 잘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생산을 효율적으로 잘하는 놈들은 막 내 재산을 증식한 다음에 남의 걸 빼앗기 시작한단 말이야. 이렇게 인간이 드디어 뭐 하면서 생산을 시작하면서부터 계급이 서서히 발생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근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간이라는 것이 계급이 없었어. 지금은 가진 자하고 못 가진 자가 나눠지죠. 상대적 빈곤감이 굉장히 많은 사회인 거 맞죠? 정말로 인간한테 제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지금 까먹어버렸어. 뭘 얘기했지 좀 전에? 국가가 있느냐. 자, 국가가 먼저예요? 개인이 먼저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개인이 먼저였습니다. 구석기 시대에 국가 없었어. 신석기 시대에 없어. 청동기 시대부터 연맹국가라는 형태, 우리 당군조선 기억나시죠? 당군조선부터 해가지고 국가라는 것이 탄생하기 시작한 거야. 그때는 뭐냐면요, 촌락단위. 여기 염창동의 국가가 만들어진 것이고 화곡동의 국가, 목도의 국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는 여기 염창동에 있는 국가의 힘이 약했다가 화곡동에 있는 국가의 힘이 세가지고 침범해가지고 하나를 병합할 수 있어. 연합하는 거야. 너 내가 인정할 테니 까불지 마 이 자식아 하면서 내가 짱이고 너 부짱이야? 이해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양도 가가지고 또 정복해가지고 너는 임마 내가 원이고 네가 투고 너 넘버 3야 이렇게 해가지고 해봤자 국가의 힘이 강하지 않았단 말이야. 지금은 김정은 이 자식 자꾸 막 포쏘고 그러면 개새끼 죽여버릴까 말까?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 김정은이 코털 수가 몇 개인지 다 아신다고. 뭘 가지고? 인공위성을 다 쉬고 있단 말이에요. 죽이는 거 1도 아니야. 지금은 있잖아요. 중앙 집권 정도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권력이 거의 다 집중이 되어 버린 거야. 맞죠? 우리를 이제 막 미국 놈들이 미치지 않아가지고 우리 해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은 하여튼 국가의 힘이 무지무지 셉니다. 근데 이전에는요, 개인이 훨씬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고 오로지 개인밖에 없었어. 자, 그런데 보시자고요. 세금을 왜 뜯어가? 수수료를 왜 뜯어가? 내가 돈을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데 수수료 왜 뜯어가고 왜 세금 뜯어가? 원래는 국가가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야. 개인이 먼저 있었던 거야. 개인 걸 자꾸 착복을 해가지고 국가가 계속해서 불안해지는 거야. 맞죠? 사회는 이걸 국가를 사회라고 본다고요. 이 사회는 뭐의 산물이죠? 계약의 산물일 뿐이야. 들어보셨죠? 화폐는 계약의 산물일 뿐이야. 맞습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원화를 사용하기로 약속한 거잖아요. 약속을 계약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중국에서는 인민폐를 사용하기로 약속한 거죠. 계약한 거잖아요. 일본에서는 엔화를 사용하기로 약속하고 계약한 거 맞죠? 처음부터 했던 것이 아니야. 자, 그러면은 한번 보시자고요. 한국 인구가 한 5천만 정도 된다고 보시자고요. 일본 인구가 1억 2천만 정도 된다고 보시자고요. 그리고 뭐 필리핀 인구가 한 1억 정도 된다고 보시자고요. 세 나라 다 했더니 뭐 2억 7천만 정도 되네. 미국 한 나라 인구가 3억 4천만이야. 그러면 이 세 개의 합한 거하고 미국 인구하고 큰 차이가 없네요? 맞죠? 근데 한국의 화폐가 지금 5천까지 사용하는 화폐가 있어. 또 일본이 사용하는 엔화가 있어. 필리핀이 사용하는 페소화가 있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다 뭐의 산물일 뿐이야? 약속의 산물일 뿐이야. 맞아요. 화폐가 약속의 산물인 거 인정하십니까? 화폐는 약속의 산물이네? 그러면 우리가 만든 코인이 세 개로 뻗어나가가지고 처음에는 저 혼자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문영부 혼자 시작했어. 토요일날 오세요.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아무도 안 와. 나 혼자 왔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옵니다. 지금 한 2,000명 정도를 거의 2,000명 정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자, 이것이 2만 명 될까요? 20만 명 될까요? 200만 명 될까요? 계속해서 떠들어대고 어쩌고저쩌고 하게 2천만 명 될까요? 2억 명은? 2억 명은 고개를 덜 끄덕이시네. 되게끔 해보자고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대한민국 인구는 5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 코인을 사용하는 사람이 2억 명이 돼버린다. 지금 비트코인이 넘어버렸잖아요. 이더리움 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거의 화폐의 기능을 수행해버리는 거야. 이해 가시는 거죠? 자, 그러면 화폐라고 하는 것, 사회라고 하는 것이 사회라고 하는 것이 계약의 산물이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계약의 산물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명이 시작했지만 2,000명을 달성하고 2만 명 달성하고 20만 명, 200만 명, 2천만 명, 2억 명 달성하고 그러게 되면은 화폐, 대한민국 화폐보다도 훨씬 더 막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것의 출발점은 뭐부터?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맞죠? 예? 자, 이거를 제가 사회를 개혁하겠다는 거 아니야. 변혁시키겠다는 거 아니야. 우리 코인 가지고 네가 필요하면은 비트코인을 바꿔 쓰면 돼. 이더리움으로 바꿔 쓰면 돼. 달러로 바꿔 쓰면 돼. 인민폐로 바꿔 쓰면 돼. 네가 필요한 화폐로 언제든지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오, 이거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혁명적인 아이디어잖아요. 제가 낸 아이디어는 아니거든. 제가 낸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혁명적인, 혁신적인 아이디어인 거 맞죠? 그러면 얘는 널리 유통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걸 가지고 혈자리를 배우는데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혈자리를 관리하는 도구를 사는데 쓸 수도 있고, 가전제품을 사는데 쓸 수도 있고, 김치를 사는데 김치 담가 드시는 분. 저는 주로 얻어먹는데. 저는 김장하면 가서 잽싸게 가가지고 친한 척 하면서 얻어와. 얻어오거나 사먹거나. 자, 이렇게 김치를 사는데도 이용할 수도 있고, 쌀 사는데도 이용할 수도 있고, 잡곡을 사는데도 이용할 수도 있고 한다면은 요 코인이 널리 알려질까요? 안 알려질까요? 널리 쓰임새가 조금씩 더 늘어나겠네. 얘를 보고서 뭐라고 하냐면요, 쓰임새가 늘어나는 거 보고서 사용처가 많아진다, 사용처가 확장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죠? 화폐가 사회의 계약의 산물이라고 한다면은 얘는 지금 화폐입니까? 아니에요. 화폐 아니야. 하지만 교환을 해버리면 이 코인을 가지고 뭘로 교환하게 되면 달러로 교환할 수도 있고, 비트로 교환할 수도 있고, 엔화로 교환할 수도 있고, 원화로 교환할 수도 있고, 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분명히 맞죠? 자, 그러면 얘는 화폐는 아니지만 화폐 비스무리 짝퉁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네.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용처다 더 확대가 되는 거 맞을까요? 쓰임새가 더 많아지나요? 그러면 사용처가 더 많아지고 쓰임새가 더 많아지면 뭐가 더 많이 확보가 돼요? 유저가 더 많이 확보가 돼야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서 김치도 사 먹고, 쌀도 사고, 잡곡도 사고, 이걸로 커피도 사 마실 수 있고, 영화도 볼 수도 있고, 막 사용처가 자꾸 이렇게 증가를 해 가게 되면은 이걸 보고서 조금 배운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생태계라고 하더라고, 생태계. 아, 그러면 얘는 생태계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확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네, 됩니다. 그래서 그 생태계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자, 지금 좀 이해 가시죠? 네. 제가 이해 가시고, 지금 저희가 이거 하고 있는 이것이, 이 코인이 이렇게 알리는 것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많이 알려질 것이고, 그 많이 알려진 걸 해가지고 특히 여성분들,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더 심하거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젊어서 결혼을 하고서 애를 낳고, 애를 낳는 과정에서 골반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맞죠? 틀릴 수밖에 없는데, 젊었을 때 근육이 튼튼하게 버티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근육이 풀리니까요, 그 골반 틀어진 각도가 시간이 흘러가서 그 간격이 멀어지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래서 막 통증들이 오거든요. 근데 그 통증들을 없앨 수 있는 건 간단한 거야. 뭐냐면요, 혀를 움직이게끔 하는 것이 기입니다. 기를 자극해가지고 혀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웃음을 확 터뜨려가지고 혀를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몸이 아팠었는데 교회 가서 막 대성통을 안 보이지? 하여튼 통성기도를 한다든가 하면서 갑자기 하고 났더니 내가 안 아파지고 할 수도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기가 내 혀를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는 혀를 움직이고 혈은 근육을 움직여요. 근육은 뼈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틀어진 각도에 있는 것들을, 이 뼈들을 뭐를 움직여가지고, 근육을 움직여가지고, 혀를 움직여가지고, 기를 움직여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할 수가 있어.
그걸 제가 합니까? 본인들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12시까지 해도 못 만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스스로 배워서 익힐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할 자리를 만들어 드릴 거야. 제가 드린 말씀 이해하셨죠? 여기 있는 분들은 뭐를 해주시는 겁니까? 널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알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여기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기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은 동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만 동참하지 않아요. 전 세계가 다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 자체가 글로벌이기 때문에 이해하시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77억 인구를 향해서 생각을 하고서 나가는 거예요. 자, 병원 간다고 해서 내 무릎 아픈 거를 치료해줬으면은 대한민국에 무릎 아픈 사람이 누가 있어요? 허리 아픈 사람이 누가 있고 안 되니까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픈 사람이 천지백갈로 많은 거야. 그거를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 상황이 있고 그거를 알려줘서 스스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목적이고 이 코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이 코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는 방향입니까? 유익한 방향입니까? 사람들한테 유익한 방향으로 얘를 끌고 가게 되면은 퍼질까요? 안 퍼질까요? 퍼지겠죠. 그럼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부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네, 부자 됩니다. 부자 되는 것은요, 절대로 내가 많은 노동력을 투자를 해가지고 부자가 됐으면요, 새벽 일찍 나가가지고 저기 공사판에 계시는 분은요, 떼부자가 됐을 거예요. 맞죠? 편의점 24시간 운영하고 있는데 부부가 12시간씩 일해가지고 계속해서 노동력을 투하하게 되면 그 부부가 떼부자가 됐을 텐데 하게 보면은 편의점 운영하시는 분들 떼부자 안 되시더라고요. 또 저기 새벽 일찍 나가가지고 노가다 현장 뛰시는 분들 절대 떼부자 안 되더라고요. 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보 속에 있습니다. 부는 정보 속에 있습니다. 그 지식과 정보를 체계화 시켜가지고 컨텐츠화 시켜가지고 사람들한테 널리 알리게 되면요, 당연히 부는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 부자 되고 싶어서 오신 거 맞죠? 네. 저는 부자 충분히 된다고 보거든요. 너무 대놓고 야 이 쌍놈 새끼야, 너는 인마 그 돈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하냐? 저는 싼 것이라서 쉽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옛 조상들 같은 경우는요, 공고 상고를 가라고 했어요, 인문계를 가라고 했어요. 공고 상고. 다시 한번 상고나 공고를 선호했으니까 공자, 맹자, 순자 같은 이런 그 유교적인 입장에 바탕을 둬서 인문계를 선호했습니다. 인문계를 선호했어. 그러다 보니까는 사회가 급변하는 사회에서 인문계 나온 사람들이 맥을 못 추는 거야. 이해가시는 거죠? 잘된 교육, 잘못된 교육. 옛날에는 우리 아시잖아요.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가장 우대하는 것이 선비들, 그다음에 농민,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 해가지고 농업을 굉장히 중시했던 거 맞죠? 상공, 공, 수공업자, 물건 만드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는 뭐를 가장 천시했었어요? 이 물건 파는 정주영 뭐 하는 사람이야? 건물 지어서 파는 사람이네. 공과 상을 같이 하고 있네. 맞죠? 이건이 뭐 하는 사람이야? 만들어서 파는 거. 야, 이거 두 개를 잡으면 돈을 버는데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가지고 다들 이거를 우대하고 이걸 청시했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사회가 급격하게 바뀌어가면서 이 블록체인에 대한 올바른 정보만 잘 가지고 계셔도 돈을 번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 얘기하면서 이야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딱 이것만 뭐하고 설명하냐면은, 여기는 내가 300달러를 가지고서 왜 코인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거죠? 왜? 네? 왜 스테이킹 하라고 하죠? 왜? 네? 보상 받으시라고. 자, 5% 보상해드리니까, 코인을 보상해드리니까 보상 받으시라고. 왜 보상 받으시라고 하죠? 팔고 도망가지 말라고. 아시겠어요? 팔고 도망가지 말라고요. 여기 있는 분들 한 2,000명 좀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팔고 도망가 버리면 코인 값이 어떻게 돼요? 똥값이 돼버리겠네. 이해 가시죠? 팔고 도망가지 말라고 보상을 해드리니까, 자, 그러면은 한 명이 시작해서 10명이, 100명이, 1000명이, 10,000명이, 10만 명이 되겠죠. 안 팔고 막 가지고 있으면 이 네트워크는요, 창창해질까요? 스크럽을 짠 사람이 처음에 1명, 10명이었어. 100명이 되는 거야. 1000명이 되는 거야. 스크럽 짜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팔아가지고 쓰는 거야. 야, 이 스크럽 짠 사람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많아지는 거야. 이걸 보고서 영어권 애들은 네트워크라고 하더라고요. 이 네트워크가 짱짱해지면 짱짱해질수록
코인 이코노미는 튼튼해지겠네. 요거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스크럽을 짠 상태에서 처음에는 한두 명이 하는 거야. 10명이 되는 거야. 100명이 되는 거야. 1000명이 되는 거야. 10,000명이 되는 거야. 스크럽 딱 짜고서 꼼짝도 안 해. 100공짜리 와서 쳐들어와도 꼼짝도 안 해. 그렇게 되면 이 네트워크가 얼마만큼 튼튼해지겠습니까? 네트워크를 튼튼하게 짜기 위해서 보상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왜 보상을 한다고요? 네트워크를 튼튼하게, 더더욱 튼실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 함께 가자고요. 저 혼자 가는 거 아니라 저 혼자 가만히 코인 만들고 상장해놓고 아무도한테도 안 알려주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알려주고 널리 알려주고 자 보상 저도 보상 받고 여기 있는 분도 보상 받고 하면 그 보상 때문에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가겠구나. 그래서 스테이킹 하게 되면 보상을 해드리는 겁니다. 5%면 커요 작아요? 월 5%니까 저는 어마어마하다고 봐요. 어마어마하다고.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7%를 보상을 받아가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5,000 이상을 스테이킹 하셔가지고 9%를 보상을 받아가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10,000 이상을 하셔가지고 12%를 받아가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같이 다 어떻게 월로 보상을 해드립니다. 뭘로? 돈으로, 코인으로. 코인이에요. 이해가셨죠? 그러면 코인 값이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겠네. 유지가 되면은 코인 값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었는데 100원이 그대로 유지가 돼. 그러면 주는 거 그대로 주는 거 맞죠? 올라가면 가격이 만약에 올라가 버리면 덜 줘요. 가격이 내려가면 더 줍니다. 더 주니까는 내가 받던 것은 깨지지가 않아. 12%가 예를 들어서 12% 받는다고 했을 때 더 많이 받아가지고 12%가 된 거야. 똑같이 받아서 12%가 된 거야. 더 적게 받았지만 12%가 된 거야. 그러면 나의 부는 그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 이해 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상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내가 $300를 스테이킹 했을 때 $2,000, $5,000, $10,000 이렇게 스테이킹 하게 되면 스테이킹 한 것에 따라 가지고 차등적으로 5%를 줄 것인지 7, 9, 11을 줄 것인지를 결정해서 드립니다. 이해 가셨죠? 자,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내가 한 명을 소개했어요. 내가 한 명을 소개하게 되면은 그 소개한 사람이 받는 보상의 100%가 나한테 들어옵니다. 다시 내가 소개한 사람이 받는 코인 보상의 100%가 나한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10,000를 스테이킹 했는데 A라는 사람도 이 사람도 역시 똑같이 $10,000를 스테이킹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12% 받는 거 맞습니까? 그럼 얘는 개수를 10,000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00개를 가지고 있으면 몇 개를 줘? 한 달에 1,200개를 줘. 내가 이 사람이 1,200개 받는데 여기도 1,200개 받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지금 얼마만큼 받고 있는데 12% 1,200개를 받고 있는데 내가 소개한 사람이 받는 건 내가 100%를 받으니까 난 2,400개를 받고 있는 거죠. 한 달에? 맞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72의 법칙입니다. 72라는 숫자를 뭘로? 이자율로 나누게 되면요. 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언제 2배가 되는지, 갖고 있는 코인이 언제 2배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해 가셨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72를 나 혼자서 스테이킹을 했더니 몇 프로예요? 11% 했더니 몇이 나옵니까? 6이 나옵니다. 근데 내가 한 명을 소개했더니 이 사람도 12% 받네? 12 더하기 12 하면 얼마가 나와요? 천재적입니다. 그러면 72 나누기 24를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옵니까? 3이 나오네요. 자, 한 명을 더 소개했는데 이 사람이 또 $10,000를 스테이킹 합니다. 그럼 이 사람 또 1,200개 받는 거 12% 받는 거 맞죠? 맞죠? 그러면 나는 12가 3개가 되네? 그러면 12 곱하기 3 하면 얼마죠? 36인가요? 그러면 72 나누기 36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맞죠? 이야, 이거 대박이네? 대박이 아니에요. 저는 이것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하게 큰 대박이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다 설명을 드려요. 설명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주어진 로직대로 그대로 이해를 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여기에 이제 이 코인 이카노미에 참가해 주신 분들이 처음에는 문영부 혼자였어요. 그것이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2000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이제 저는 2월 말까지 제 목표는 1만 명까지 가는 것을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10,000명까지 스크럽을 꽉 짜가지고 이 코인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주게 되면 값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죠. 저희가
비트포렉스에 아마 상장할 때 100원 이상이 상장할 거거든요. 대충 그런 분위기가 어떻게 가는지 아시겠죠? 제가 이때쯤 되게 되면 60원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가격이 지금도 저는 대단히 지금 현재 싸다고 보고 있거든요. 싸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상장된 것이 이제 3개가 되겠죠. 세 군데 거래소 상장하는데 조만간 그 핫빛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서 정상화 될 거라고 지금 봅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정상화 되고 나면은 자 핫빛거래소, 빅박스거래소, 그다음 비트포렉스거래소 상장한 다음에 바이낸스까지 상장하고 나면은 여기 있는 분들 돈 좀 많이 버신 분들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바이낸스에 상장해가지고 상장이 되게 되면 그때는 굉장히 거래량이 무지무지 많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가셔가지고 한 돈 필요하신 분들은 아마도 꺼내가지고 현금화 시키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각자 알아서 각자 상황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하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이고 지금 제가 드린 말씀 같은 경우는 결정된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이야기가 끝났기 때문에 2월 중순경이면은 비트포렉스에 아마 상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 이제 바이낸스부터 가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분들한테 이런 소식들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평생 코인 만들어서 토큰 만들어가지고 단 한 군데도 상장 못하고 망한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야. 상장하자마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팔아쳐먹으면서 회원들 박살내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야. 다야, 다. 그렇게 많은 코인이, 수만 개의 코인이 한 곳에 나와가지고 거래소 상장이 된 거 몇 개나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제가 드릴 말씀 진짜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상장한다 해놓고 사람들 회원들 거 끌어 모아가지고 상장시키자마자 그 폼 내고 회장인지 사장인지 하는 이 거지 같은 놈들 다 팔아쳐먹잖아. 그래서 똥값을 만들어 버리잖아. 똥값을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가격을 올리는 방향은요 팔지 못하게 하면 돼요. 뭐 못하게 하면 된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은 하루에 1%만 팔 수 있습니다. 딱 하고 락을 걸어버린 거야. 들어보셨죠? 네? 니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에 1%만 팔 수 있어. 제기를 팔았더니 수수료가 더 많이 나오는 거야. 팔아요, 못 팔아요? 왜? 걔들은 토큰이잖아. 토큰이니까 이더리움 기반의 수수료가 장난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감히 팔 생각을 못 해버린 거야. 지금 다 그런 짓거리 하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저기 이거 말하면 또 고소고발이 들어오니까 말을 안 할 텐데 이런 식으로 락을 걸어보는 거야. 1% 팔다가 한 두어 달 가격이 막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2% 팔아도 됩니다. 근데 수수료가 더 많이 나가니까 못 파는 거야. 이해 가시는 거죠? 이런 짓거리 하거든요. 여기는요. 그 토큰 만들어가지고 걔들은 출발할 때부터 토큰이었고 영원히 토큰이잖아. 코인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락 걸고 별의별 짓거리 다 합니다. 띄울 때는요. 그렇게 화려한 이야기 저는 화려한 이야기 해요 안 해요? 일단 생긴 게 안 화려하잖아. 말이 투박하지 않습니까? 뭐가 화려한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예? 저는 그런 거에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나한테 주어진 인생을 내가 살아가면서 이것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야. 여기는요. 상장을 하기 위해서 회원들을 끌어모은 것이 아니고요. 상장 다 시켜놓고 1차 상장 8월달에 했고 2차 상장 12월달에 했고 2월달에 3차 상장하고 그 다음에 3월달에 4차 상장 4차 상장은 아주 눈여겨보면 할 거예요. 굉장히 아마 큰 호재가 될 거라고 봅니다. 4차 상장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내다보고 있는 것이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가 뭐죠? 미국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것이 코인베이스죠. 그 코인베이스에까지 상장을 하고 나면은 저희들 할 일이 끝났다고 봐. 왜 끝났죠? 저희는 메인넷을 자체 독자적인 독립적인 블록체인을 갖고 있는 메인넷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장을 할 때요. 상장은 우리가 원하면 바로바로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메인넷을 갖고 있는 코인은요. 우선 상장 대상입니다. 그리고 자율 상장 대상. 그러니까 우리는 상장 마음 먹으면요. 그때 상장할 때 필요한 돈이 있어야 바로 상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장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큰 만들어 가지고 상장한다 끝내 못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인 거 아시죠? 상장을 해놓고 다 팔아쳐먹고 지들 돈 먹고 튀어버리는 거 아시죠?
여기는 그런 거 애초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자체가 없어요. 왜? 여기에 있는 분들이 한 분이 10명이 되고 10명이 100명, 1000명, 10,000명이 되고 스크랩 꽉 짜고 네트워크를 강하게 만들어놨을 때 얘가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걸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 이해 가셨을 거라고 보고 제가 디테일하게 이 마케팅 같은 것도 제가 설명 안 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사람들한테 유익합니까? 네. 다른 거 아무것도 보지 마세요. 정말로 이것이 유익한 방향을 설정해 놓고 가는지 보시고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다고는 요거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많이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72의 법칙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했는데 72의 법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얘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돼. 그러면 퍼져나가는 속도는 생각보다 더 빠를 거라고 보거든요.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혹시 한두 분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가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